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30대 후반이에요. 이혼한 싱글,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삶? 꿈도 못 꿨어요. TV 속 이혼한 사람들은 모두 상처에 짓눌려 고통 속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과거의 답답한 시간들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롭더라고요. 정말 제 삶이 빛나요. 내가 번 돈 전부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쓰죠. 외로움? 전혀 없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예전엔 이 나이에 제가 아이 학비, 생활비 걱정에 허덕일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제 삶을 바꿨어요. 궁금하시죠? 그 비밀이 뭔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음 열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릴 적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낡은 반지하, 빨간 벽돌집, 그곳이 제 작은 낙원이었죠. 부모님은 학업을 마치지 못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지만 늘 정직하게 사셨어요. 저와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그 사랑 덕분에 전 남들 삶을 부러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신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는 게 제 유일한 기쁨이었죠. 용돈, 세뱃돈, 심지어 길에서 주운 동전까지 모두 저금통에 넣었어요. 저금통이 꽉 차도 열지 않았죠. 그저 계속 모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은행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축하는 법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은행 창고로 달려갔죠. 얼마 안 되는 돈 하나씩 저축했어요. 심지어 10원짜리 동전도 매일 넣으러 갔죠. 은행 직원 언니가 금액이 작으니 모아서 오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금통은 돈이 잘 안 보여 답답했지만 통장은 잔고가 쌓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게 정말 짜릿했죠. 통장 잔고를 보며 초등학생 때 몇 번이나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돈 버는 법 더 찾아냈죠.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찌라시 아르바이트부터 닭갈비집에서 설거지까지 하루 2시간 학업에 지장 없이 꽤 쏠쏠하게 벌었어요. 지금 시급에 비하면 터무니없지만 그때는 그 돈이 제겐 큰 기쁨이었죠. 아르바이트로 번 돈 모두 통장에 넣었어요. 쌓이는 잔고를 보는 게 세상 제일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학업엔 흥미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진학 큰 고민이었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실업계 학교를 원했지만 부모님, 선생님 모두 그 선택을 반대하셨어요. 그땐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어른들은 제가 적응을 잘 못할 거라 생각했죠. 결국 부모님 뜻대로 인문계로 진학했어요. 친구들은 공부가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저는 공부보다 통장 잔고가 너무 느리게 쌓이는 게 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인문계에 들어왔지만 대학교? 공부하느라 돈 벌 시간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그땐 생각이 짧았죠. 고생 좀 하면 좋은 직업, 더 나은 미래가 올 텐데 전 당장 돈이 중요했어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흥미도 없으니 성적은 늘 평범했죠. 부모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수능 성적은 어중간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갈 이유도 없어 보였죠. 졸업장이 있으면 취업이 쉬울지도 모르지만 제 성적으로 갈 대학, 취업 보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포기했죠. 대신 일 시작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요. 그땐 그런 식당이 유행이라 사람도 많이 뽑았죠. 쉽게 지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홀 서빙으로 일 시작했지만 우연히 주방 보조로 옮겼죠. 둘 다 힘들었지만 주방은 페이가 더 높았어요. 그 기회 놓치지 않았죠. 그곳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같은 주방 보조로 젊은 나이에 같이 일하며 서로 얘기하고 도왔죠.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어요. 친구처럼 지내다 결국 사귀게 됐죠.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긴 적도 있었지만 우린 20대 대부분을 함께 보냈어요. 만남이 길어질수록 쉽게 결혼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 준비할 것들 너무 많았죠. 수많은 집 중 신혼집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은 적었어요. 가격이 맞는 집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결혼 준비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돈이 더 필요했죠. 그래서 대학가 근처 2층의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불안한 일자리 언제까지 할 순 없었으니까요.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꿈꿨죠. 우린 음식점 일만 해왔으니 요식업을 택했어요. 젊은 감각으로 대학가에 맞춘 음식점을 열었죠. 비주얼, 맛 모두 인정받아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인테리어, 집기에 돈을 적게 들인 덕에 매출이 오르자 투자 비용 바로 회수했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직접 학교로 배달도 갔어요. 평일, 주말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게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손님이 몰려들었고 예상보다 빨리 가게를 확장했죠. 직원도 2명이나 고용할 만큼 넉넉해졌어요. 그 덕에 결혼도 했죠. 그곳에 평생 뿌리 내리고 장사할 줄 알았어요. 그만큼 가게에 애정이 깊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달랐어요. 장사가 잘 될수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음식점보다 다른 일에 눈을 돌렸죠. 민재야, 또 어딜 갔었어? 금요일이라 바빠서 정신없었어. 너 뭔가 숨기는 거지? 민재야, 또 무슨 일이야? 오늘 영수 만나서 대박 정보 들었어. 그놈의 정보 타령 그만해. 내일 토요일 더 바빠. 꼭 가게 나와야 해. 알았어, 걱정 마. 근데 영수가 말이야, 벤츠 뽑았다던데 돈 엄청 벌었나 봐. PC방 사업 대박이래. 우리도 PC방 해볼까? 지금 가게 잘하는데? 사장님, 직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보기 안 좋아. PC방 터무니없어. 당신 진짜 믿는 거야? 민재야,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컴퓨터, 게임, 그게 뭐야? 제발 정신 차려. 그만해.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에 가게나 신경 써. 지금 잘하는 거 계속하자. 민재는 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들 주워듣는 걸까? 매번 새로운 사업 하고 싶다며 떠들었어요. 직원들이 있어도 주방은 텅 비어 민재는 말도 없이 가게를 비우곤 했죠. 지금 가게에 잘하는데 다른 꿈만 꿨어요. 가게에 있다가도 어느새 밖으로 나가 어딜 다녀왔는지. 민재야, 제발 우리 가게 마감하고 드라이브나 가자. 내일 주문한 그릇들 나 혼자 못 들어. 같이 가야 해. 일찍 가려면 지금 빨리 가서 자야지. 아, 투덜대지 마. 오랜만에 우리 오붓한 게이트 하자. 맨날 가게 지겹잖아. 데이트하자는 말. 어떤 여자가 싫겠어. 투덜대면서도 마음은 설레며 따라갔죠. 근데 드라이브라더니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건물 앞에 차를 세우더니 제 눈을 가리고 안으로 데려갔어요. 눈 가리고 데려가면 뭘까? 낭만적인 이벤트? 분위기 좋은 서프라이즈? 그렇게 생각했죠. 민재가 딴짓하며 날 속였던 게 미안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바쁜 일상, 음식 냄새, 속에서도 이런 순간 설렐 줄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 민재가 제 눈을 뗐을 때 눈앞에 PC방이 보였어요. 짜잔! 뭐야, 여긴? 수진아, 우리 PC방이야. 어때? 멋지지? 뭐? PC방이라고? 민재야, 나 몰래 PC방을 차린 거야? 당신 이게 뭐야? 날 믿어, 수진아. 요즘 PC방 대박이야. 학생들 과제도 하고 게임도 즐기고 돈이 쌓일 거야. 나중에 나도 벤츠 몰게 해줄게, 약속해. 하하, 어때?
사업할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나 몰래 이런 일을? 화가 나, 정말로. 하지만 이미 일을 벌인 뒤라 어쩔 수 없었죠. 민재는 날 호강시키려 돈 더 벌겠다고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 길을 꺾을 순 없었어요. 민재야, PC방 당신 혼자 다 관리할 거야? 나 혼자 가게도 힘든데 당신 매니저, 직원 제대로 뽑아야지. 이제 시작했잖아. 매니저는 대충 뽑았어. 장사 잘 되면 야간 직원도 뽑을게.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데 내가 당신처럼 밤새 일 안 해도 돈 아깝게 밥 사 먹을 일은 없을 거야. 좋아, 가게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당신 벤츠 뽑게 열심히 해봐. 역시 내 사랑 수진이야. 꼭 성공할게.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가게 내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덜 쉬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무작정 PC방 차린 민재 믿음이 안 갔어요. 불안했죠, 정말. 하나도 힘든데 가게 2개 무리였어요. 민재가 PC방 신경 쓰지 않게 내가 음식점 챙기며 도왔죠. 오픈날 손님 많았어요. 민재 말대로 빈자리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민재 능력을 내가 너무 얕봤나 싶었어요. 정말 대박이었죠. 직원도 일주일 만에 뽑아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가게도 컸고 먹거리, 부수입도 쏠쏠했어요. 이러다 음식점보다 수익 더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한 달 지나 손님 귀신같이 줄었어요. PC방 가면 조용했죠. 게임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봤죠. 이미 5곳이나 있었어요. 가격 경쟁 치열했고 비슷한 사양이면 싼 곳으로 손님들 몰렸어요. 민재 가격 낮춰봤지만 단골 있는 곳 이기기 힘들었죠. 결국 새 직원들 한 달 만에 내보냈어요. 민재와 매니저 둘이 교대 근무했죠. 하지만 매니저 쉬는 날 민재 컴퓨터 하나도 관리 못했어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니 손님 다 떠났죠. 매니저도 지쳤는지 미안하다며 떠났어요. 민재야, 이게 뭐야. 돈 아끼려다 다 망했잖아. 제대로 좀 해봐. 이러고 있을 거야? 망한 것처럼 가만히? 뭐라도 해봐, 제발.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인터넷 보면 PC방 다들 잘 된다고 했어. 몇 번 더 하면 잘 될 거야. 당신 대충 보고 덜컥 시작했잖아.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주변에 PC방 5곳이나 있어. 당신 컴퓨터도 모르고 문제 생기면 자리 바꾸기 그것뿐이잖아. 그러니 손님 다 떠난 거야. 음식 못 먹는 듯 음식점이 잘 될까? 당신 믿은 내가 바보야. 정말 바보 같아. PC방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제라도 컴퓨터 팔고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기자. 사업 망해도 괜찮아. 첫 사업이 성공할 리 있겠어? 실패하고 경험 쌓아서 다시 도전하는 거지. 하지만 민재는 준비도 안 하고 남들 말만 듣고 인터넷에서 유행이라면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결국 PC방 사업 다른 사람에게 넘겼죠. 손에 덜 보고 접었어요. 그 후 민재는 내 눈치 보며 가게에서 착실히 일했죠. 하지만 그 잠깐뿐 또 사업 욕심 생겼어요. 이번엔 만화방이라니 속 뒤집혔죠. 수진아, 이번엔 진짜야. 요즘 만화방 대박이야. 주말에 몇 군데 다녀봤어. 옛날 허름한 만화방? 전혀 달라. 커플도 많고 남녀노소 다 몰려들어. 프랜차이즈도 생기고 있어. 좋은 자리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해. 저번엔 너무 늦었어. 그때 한 발 늦어서 망했잖아. 민재야, 제발. 지금 가게 잘 되잖아. 열심히 하자, 응? 돈도 잘 벌고 손님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행복해. 꼭 사업하고 싶으면 이 가게로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사서 임대사업 하면 되잖아. 내가 한 평도 안 달래. 제발 이것만 하자. 수진아, 너무 보수적이야. 지금이 기회야.
만화방 분명 대박 날 거야. PC방 안 넘겼으면 지금쯤 잘 됐을 거야. 무슨 소리야. PC방 안 맞는다며. 그만한다고 했잖아. 이번엔 진짜야. 나 믿어. 이번 주말 데이트 겸 만화방 같이 보러 가자. 말려도 안 듣는 사람 민재니까 어쩔 수 없었죠. 저번 실패로 뭔가 배웠겠지. 믿고 한 번 더. 민재 사업 도와줬어요. 쉬는 날 같이 다니며 시장 조사했죠. 하지만 민재는 사업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만화방 자리 두고 의견이 갈렸어요. 누가 봐도 번화가가 여대 앞보다 낫잖아요. 임대료 비슷했지만 번화가 평수가 작았죠. 그래도 만화방 운영 못할 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관리하기 더 쉬워 보였죠. 하지만 민재는 무조건 넓어야 한다며 고집 부렸어요. 넓은 게 좋긴 하지만 조건 비슷하면 번화가가 훨씬 낫지. 만화 좋아하는 사람 번화가로 몰릴 거야. 넓은 평수 고집하면 손님 적을 거야. 당신 음식점처럼 너무 단순히 생각해. 만화강 SNS 타고 핫플 될 거야. 좀 더 조사하자고 말해도 안 들었어요. 민재 고집 꺾을 수 없었죠. 결국 민재 뜻대로 만화방 시작했어요. 다른 만화방 음식 매출 많이 내길래 가게 마감 후 만화방 메뉴 개발했죠. 밤늦게까지 고생했어요. 여대 앞이라 더 신경 썼죠. 음식 모양, 여학생들 취향, 세심히 고민했어요. 음식점 하나 더 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다행히 내 솜씨 나쁘지 않았는지 손님들 내 메뉴 다들 좋아했어요. 맛있다며 칭찬도 받았죠. 만화방보다 음식이 더 유명해질 판이었어요. 사업이 아주 망한 건 아니었지만 걱정대로 손님이 너무 적었어요. 여대 앞이라 시험 기간, 손님 없고 날씨 좋으면 다들 다른 동네로 데이트하러 갔죠. 결국 오는 손님만 늘어나다 그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적자였고 결국 망했죠. 그 후 민재는 실내 낚시터, 카페, 나 몰래 사업 벌였고 실패할 때마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었어요. 유일한 수입, 음식점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죠. 단골 많고 레시피까지 팔아 권리금 받았지만 빚 갚고 나니 남는 돈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애정 담은 가게 잃은 게 가슴 아팠어요. 민재야, 그 가게 내 전부였어. 당신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잖아. 내가 다시 차릴게. 하지만 당신 또 사업하면 진짜 우리 끝이야. 제발 더 망치지 마. 미안해, 수진아. 다신 안 그럴게.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끝이라고 했잖아. 할 말 터질 것 같은데 이제 와 어쩌겠어. 나도 책임이 참았죠. 기죽이지 말고 돈 벌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민재 진심이었는지 막노동 뛰고 쉬는 날 아르바이트까지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로 노력했죠. 나도 자영업자에서 직원으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죠. 과거처럼 돈만 모으는 성격은 버렸어요. 꼭 내 가게 다시 열겠다고 다짐했죠. 경력 살려 음식점 일자리 찾았지만 새로운 요리, 영업 배우고 싶었어요. 마땅한 자리 없어서 여러 일 전전하며 돈 모으기에 집중했죠. 그러다 다른 분야 일하며 정보 들었어요. 가장 끌린 건 키즈카페 사업이었어요. 아이 좋아하고 음식 자신 있었으니까요. 음식점보다 훨씬 힘들 일 많을 거라 알았지만 키즈카페 생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재의 무모한 행동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오랫동안 정보 모으며 혼자 계획 세웠죠. 지역 커뮤니티, 친구들 만나 얘기 들었어요. 키즈카페 앞에서 엄마들 붙잡고 유기농 간식, 커피 어떤 게 좋은지 물었죠. 직접 데이터 모았어요. 모르던 애로사항, 고정 지출, 법적 문제 자세히 알아봤죠.
정보 쌓이다 보니 확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키즈카페 분명 성공할 거예요. 엄마들에겐 키즈카페 선택이 아닌 필수죠. 결심했어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 시작했죠. 민재와 먼저 상의했어요. 시장 조사, 자료 정리, 직접 발로 뛰며 알아봤어. 남은 돈, 내가 모은 돈,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키즈카페 해보려고. 여기 정리한 자료야. 읽어봐. 자리도 미리 봐뒀어. 준비만 하면 바로 시작할 거야. 뭐? 수진아, 음식점이나 하던 네가 키즈카페? 그게 뭐야? 음식점처럼 쉬운 줄 아는 거야? 넌 대학도 안 나왔잖아. 사업이 장난이야? 여자가 뭘 안다고 키즈카페 한다 그래? 뭐라는 거야, 민재야. 사업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당신이 남자라서 사업 망쳤어?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해. 내 자료 제대로 읽고 얘기하자, 민재야. 서류 정리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면 회사원들 다 성공했겠다. 넌 음식점이나 잘 관리해. 그게 낫지. 당신 말 터무니없어. 사업 망한 거 무서운 건 알겠지만 내 자료 읽어보지도 않고 여자라 대학 안 나왔다며 이런 말 너무 미워. 논리도 없잖아. 민재의 터무니없는 반대 오히려 오기를 불렀죠. 끝까지 해보자. 단단히 결심했어요. 주변 사람들 믿어줘서 투자받아 혼자 민재 도움 없이 키즈카페 열었어요. 그때 키즈카페 드물었죠. 오픈 초반 걱정했지만 엄마들 입소문 정신없을 만큼 장사 잘 됐어요. 비결? 엄마들 타겟으로 잡았죠. 키즈카페 아이가 아니라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인테리어 유치하지 않게 세련되게 꾸몄어요. 깐깐한 엄마들 위해 안전한 놀잇감 고급지게 준비했죠. 엄마들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 많이 만들었어요. 안마기도 드렸죠. 디저트, 음료 모두 엄마들 취향으로 맞췄어요. 장사 점점 잘 됐고 친구들 불러서 네일 서비스까지 추가했죠. 아이들 놀 동안 엄마들 네일 받게 했어요. 음식점 경험 큰 도움 됐죠. 간단하고 빠른 음식들 엄마들 입맛에 맞췄어요. 유기농, 무농약 재료로 아이들 음식 철저히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 동네 엄마들 명소됐어요. 민재 처음엔 비웃더니 성공 보곤 눈 휘둥그레 내 눈치 보며 도와줬죠. 개업 1년 만에 큰돈 벌었어요. 더 나은 환경 위해 가게 확장했죠. 전문 서비스 더 제공 틈틈이 공부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 방심하면 누군가 바로 앞에서 장사 시작할 거예요. 도태되지 않으려 항상 긴장했죠. 대학 안 나왔어도 해냈어요. 음식 장사만 하던 내가 몇 년 만에 진짜 CEO처럼 바쁘게 살았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개선점, 새로운 서비스, 공부하며 사업 문서 보면서 진짜 사업가 됐다고 느꼈죠. 카페가 잘 되기 시작하니 민재가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서 구경만 하던 민재가 다시 사업 해본다며 입을 열었죠. 어이없었어요, 정말. 민재야, 무슨 일이야? 수진아, 잘 들어봐. 당신 이렇게 잘했으니 더 크게 해보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제대로 안 해? 아니, 키즈카페 잘 되잖아. 프랜차이즈 해보자고. 우리 정도면 이미 시작할 때 됐어. 민재야, 아직 아니야. 겨우 동네에서 조금씩 되는 거야. 프랜차이즈? 데이터도 체계도 부족해. 돈도 엄청 들어. 왜 걱정해? 투자자들, 돈 내겠다는 사람들 줄 섰어. 당신 사업 섬세하니까 지금 해도 성공할 거야. 아니야, 민재야. 아직 안 돼. 너무 이른데. 그럼 2호점이라도 내가 운영하는 거 어때? 그것도 무리야. 지금도 벅차고 정신없어. 사업 공부 시작했지만 사무실 직원 뽑을까 고민 중인데 무슨. 내가 2호점 관리하면 되잖아, 수진아.
당신 사업 처음부터 내가 옆에서 다 봤어. 내가 운영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때? 무슨 소리야? 당신 여기서 일하면서 애들 싫다는 표정 얼굴에 가득하잖아. 다른 일 시키려던 참이었는데 무슨 그런 얼굴로 애들이, 엄마들이 오겠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요즘 애들 좋아한다고. 안 돼. 당신은 직원들 챙기면서 카페 도와. 프랜차이즈? 아직 멀었어. 내가 직접 운영할 거야. 그때 정신없던 와중 민재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어요. 2호점 낸다고 해도 내가 도울 여유 있을 때 하고 싶었죠. 하지만 민재는 내 말 안 듣고 당장 사업 시작했어요. 사장님, 손님들, 남자 사장님이 모시고 왔어요. 나와보세요. 민재, 무슨 일이야? 저기, 내 와이프, 수진이야. 이 카페 대박 사업이죠. 투자자들 설득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야, 저 사람들 누구야? 투자자야, 수진아. 뭐? 당신 키즈 카페 나 없이 시작하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기다리라 했잖아, 민재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따로 말해. 민재, 또 나 몰래 투자자들 끌고 와. 내 카페 보여줬어. 내 만류 무시하고. 민재 또 고집 부려. 사업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겠다는데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 안 도울 수 없죠. 결국 바보처럼 시간 쪼개 민재의 키즈 카페 도왔어요. 다행히 이번엔 대충 하진 않았는지 혼자서도 준비 잘했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알려주면 충분할 정도라 안심했죠. 민재의 키즈 카페 걱정과 달리 잘 됐어요. 조금 잘 된다 싶으니 기세 등등 집에서도 사치 좀 하는 모습 걱정됐지만 이전보다 준비 잘했고 내가 옆에서 코칭하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민재 행복해 보여 나도 기뻤어요. 하지만 사업 시작 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동갑내기 부부 티격태격해도 금실 좋고 화목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재 사업 핑계로 바쁘다며 나를 점점 피했어요. 그래도 같은 사업 하는 나도 힘든데 민재는 더 힘들겠지 생각하며 더 챙겼죠. 바쁜 와중 노력했죠. 그렇게 익숙해지며 1년이 또 흘렀어요. 카페에 자리 잡고 여유 생겨 프랜차이즈 2호점 생각하던 때 만삭의 여성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나를 호출했대요. 혹시 손님 아이 무슨 일인가 걱정하며 달려나갔죠. 그런데 처음 보는 여성이 대뜸 민재 얘기를 꺼냈어요. 민재 씨 아시죠? 네? 제 남편인데 무슨 일로? 그게 민재 씨랑 저 사랑하는 사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재 씨 제 남편이에요. 뭘 하신 거죠? 민재가 당신 남편? 그럴 리 없어. 제 남편 민재요. 마른 하늘, 날벼락 같은 말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 머릿속 얼어붙었죠. 네, 사모님, 민재 씨 애기 같은 면 있어서 직접 못 말한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하러 왔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잠시 생각 좀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뭐가 좋겠어요. 그냥 이혼해주세요. 둘이 각자 사업 잘하잖아요. 재산 챙겨 깔끔히 헤어지면 되죠. 뭐라고?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당신 부모님 이거 아시는지? 좋게 말하니 못 알아듣네. 솔직히 민재랑 1년 넘게 부부처럼 살았어요. 빈 껍데기 붙잡고 뭐해요? 자기만족? 그 말에 화가 나 일어서려는데 눈앞 깜깜해졌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충격에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카페 직원이 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깨어나니 바닥에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이었지만 큰 문제 없었죠. 하지만 마음의 충격, 몸까지 이상하게 했어요. 집에 갈 자신도 없었죠.
결국 병원에서 며칠 더 안정 취했어요. 멍하니 침대에 앉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했죠. 민재에게 사실 확인하려 핸드폰 확인했는데 난리였어요. SNS, 문자, 전화, 처음 보는 연락 폭주, 평생 처음 겪었죠. 하나씩 읽어보니 응원과 민재 비판 메시지였어요. 알고 보니 내가 쓰러질 때 직원과 단골 손님 그 얘기 듣고 SNS 커뮤니티에 퍼뜨렸더라고요. 내 젊은 시절 고생하며 직원들 잘 챙겼던 게 생각났어요. 자취하던 친구 엄마처럼 챙겼고 그 친구 어머니께 연락도 몇 번 드렸죠. 직원들 내 배려 고마워했는지 내 일 자기 일처럼 억울해하며 소문 냈어요. 단골 손님도 여자로서 참을 수 없었는지 탐정처럼 민재 신상 파헤쳐 소문 키웠죠. 덕분에 엄청난 응원, 화 내주는 메시지 보며 감사해서 울었어요. 고생하며 꾹 참았던 눈물이 터졌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지지, 잘 살았다 생각했어요. 메시지 중 민재 카페, 망할 거란 소식도 많았어요. 커뮤니티 캡처 보니 동네 주민 맘카페 불매운동 벌였어요. 유명한 카페에 멀어도 찾아오는데 맘카페 소문 전국 엄마들 민재 불륜 알고 불매 동참했죠. 정신 차리려던 찰나 민재와 지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딘데 찾아와? 수진아, 정말 잘못했어. 지연 씨도 미안해하고 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수진 씨, 제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꺼져. 진짜 잘못했어. SNS 글 내려줘. 네가 원하는 뭐든 할게. 이혼도 네 말대로 할게. 사람들한테 글 내리라 말해줘. 제발. 저도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죄송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희가 날 살려준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살려줄 거면 진작 하지 그랬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설명도 없이 살려달라 애원하는 민재와 지연 이해 안 됐지만 온라인에서 엄청 시달렸을 거라 짐작했죠.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결국 경찰 불러서 그들과 헤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민재 카파 잘 되자 지연과 바람 피운 거. 성공 믿고 지연까지 투자 끌어 2호점 열었어요. 아직 기존 카페 빚도 못 갚았는데 민재와 지연 빚 더 얹어 2호점 강행했죠. 내가 쓰러지고 SNS 커뮤니티 불매, 민재 신상 드러나 쫄딱 망했어요. 사업 망해도 민재 보듬을 능력 나에겐 있었죠. 카페 안에도 민재 먹여 살릴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 피운 민재 절대 용서 못해요. 오히려 철저히 밟아줘야죠. 이혼소송 지연 위자료 소송 시작했어요. 민재 카페 위반 사항 모두 신고했죠. 내가 관리할 땐 잘 됐지만 민재 돈만 보고 운영하니 엉망이었겠죠. 구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서, 식약처 하나라도 걸리라 신고 넣었어요. 예상대로 여러 위반, 적발, 벌금도 꽤 나왔을 거예요. 어차피 손님 끊겨 문 닫았겠지만요. 이혼 소송 당연히 내가 이겼어요. 민재와 나눌 재산 하나도 없었죠. 정신적 피해 위자료 민재와 지연 철저히 밟아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요. 최근 민재의 빚쟁이 쫓기고 지연 미혼모 고생 소식 들으며 속 시원히 웃죠. 어릴 적 돈 모으기 좋아하던 내가 이제 키즈카페 일로 진심으로 사랑해요. 경제적 여유도 있지만 아이들, 엄마들 행복한 모습 보며 보람 느껴요. 이혼 상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아니에요.
자유롭고 사랑하는 일 하는 지금 너무 좋아요. 음식 장사 내 길이라 스스로 얕봤던 나, 이혼도 두려웠죠. 하지만 나 자신 믿고 도전하며 행복 찾았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작게 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도전 계속해주세요. 내 이야기 들어주며 속 시원해졌길 바래요. 내 행복 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앞으로도 이어갈게요.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